필적학이라는 게 글씨로 사람의 내면을 분석하고 알아내는 학문이고요. 동양에서는 글씨를 서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글씨가 뭐 사람과 닮았다, 곧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서양에서는 분석적,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글씨의 크기, 기울기, 행의 간격, 글자의 간격, 뭐 세세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내면을 분석하는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1990년대 말에 미국 연수 기회가 있었는데, 메트로폴리탄이나 뭐 구겐하임, 뭐 프릿 컬렉션 등을 다니면서 기증 문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증 문화를 보고 나도 수준 있는 수집을 해서 기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아이템을 찾았는데, 찾은 아이템이 독립운동가의 친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친필을 모으다가 반대되는 친일파 글씨도 모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컬렉션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것을 찾다가 서양의 필적학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주로 본 게 뭐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일본의 책을 구해서 맞춰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분들의 글씨는 주로 필압이 강한데요. 이게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글씨 큰 게 많고요. 크다는 거는 좀 대범하고 큰 사람이 되려는 기질이 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윗 여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적극적이다, 진취적이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걸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의 간격이 좁은 수가 많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가더라도 관철시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주영, 이병철, 미국의 뭐 헨리 포드,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일본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글씨를 쭉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미음자를 잘 보라고 하는데, 미음자를 보시면 네 군데의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른쪽 위와 오른쪽 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윗부분은 사회에 대한 태도라고 하고요. 오른쪽 밑부분은 자신의 마음가짐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윗부분이 조금 너무 모나지 않고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혁신 이런 것들이죠. 오른쪽 아랫부분은 굉장히 굳게 닿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약한다, 일을 마무리를 잘한다, 완성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이 좁습니다. 글자 간격이 좁다는 거는 결국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글로 하면 모음의 가로 획인 경우에 이게 밑으로 굉장히 길게 가고요. 세로 획도 길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다시 오든 방향으로 삐쳐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도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 이게 일을 완성한다, 마무리를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부로 치면 글자가 작습니다. 글자 크게 작은 사람들이 좀 더 정밀하고 집중을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듯한 글씨들이 좋고요. 다음에 글자 간격이 같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리을을 쓰면 가로선이 3개지 않습니까? 가로선의 간격 2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간격형 글씨를 쓴다고 하죠. 좀 더 논리적이고 명료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글씨를 쓰고요. 그리고 가급적 글씨 속도를 좀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두뇌 활동과 글씨 속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쓰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악필이라는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글씨가 어떤 게 나쁘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는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큰 글씨가 좋으냐 작은 글씨가 좋으냐, 큰 글씨는 용기 있고 대범하고 화통하고 좋은 면이 있는 대신에 사람들이 좀 더 알차지 못해요. 근데 작은 글씨 쓰는 사람들은 내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고 알차고 합니다. 대신 용기는 적고. 어떤 게 좋다고 할 수 없죠. 보통 글씨가 대부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다, 뭐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글씨를 쓴 사람들이 뭐 히틀러,
뭐 찰스 램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을 합니다. 그런 글씨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행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다른 행을 침범하는 글씨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조직폭력배거나 살인범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글씨 씁니다. 이런 글씨를 피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하루에 20분씩 6주 정도를 하면 바뀐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분 정도 틈날 때마다 하면 되고요. 자기의 성향과 크게 안 다르면 그 정도면 되고요. 좀 많이 다르면 좀 더 걸리긴 합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필기구 쓰면 되고요. 이 책의 표지에 연필이 있는데 저 연필, 뭐 만년필, 볼펜, 뭐 플러스판 이런 거로 쓰면 되고요. 그 종이는 아무거나 좋은데 가급적 줄이 없는 종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A4지 그냥 복사용지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뭐 자기 좋아하는 문구 쓰면 되고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 서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글자는 많이 안 쓰지만 자신의 이름은 수천, 수만 번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서명에 자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계약할 때도 서명을 하고 하는데요. 자기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글씨 분석을 오래 했는데 글씨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문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움될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글씨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내면을 알아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목표로 가는 것을 정해놓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구상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구상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책을 써야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글씨 연습이라는 게 동양에서 3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이 다 된 것이고요. 프랑스에서도 1900년대 초반에 그 심리 치료와 병행해서 하면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증이 다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구상을 하고 책 내용을 담았습니다. 글씨를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냐,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고 제가 실제로 해봤고요. 그리고 몇천 년 동안 동양 그리고 서양에서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따라 해보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